하늘아, 이 인생이 뭐기에 이렇게 비뚤어진 걸까? 민우는 불운의 화신으로 심지어 저승까지 찾아가 위안을 구해야 했어. 뛰어내리는 순간에도 그는 미소 지으며 삶을 속으로 저주했지. 살아있을 때 버림받은 쓰레기처럼 죽어서도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야. 쓰레기가 과거로 돌아갈 때 민우는 두 동료와 함께 던전에 들어갔어. 던전은 그들과 완전히 달라. 그들과 완전히 달리 민우는 싸울 수 없어. 단지 도구처럼 따라다녔지. 인생이 이미 혹독한데 동료들마저 최악이었어. 쥐를 쓰러뜨린 후 그들은 민우에게 시체를 주워오라 했어. 그의 감정 스킬 덕분에 가치 있는 걸 알아보게 하려고. 그걸 주우러 가다 넘어지면 온갖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지. 마법사 조린도 그에 뒤지지 않게 비꼬았어. 민우의 직업은 모든 직업 중 가장 약한 거야. 생계를 위해 참아가며 그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빛의 여신에게 직업을, 어둠의 여신에게 스킬을 받지. 이 스킬은 연마하며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 직업은 절대 바꿀 수 없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각자의 행운에 달렸어. 직업 시스템은 세 종류로 나뉘어 최고는 엘리트 계급, 매우 희귀해, 주로 부유한 상인이나 지도자들이야. 둘째는 조이와 조린처럼 검사나 마법사 직업을 가진 자들. 사회 최하층은 바로 싸우기엔 맞지 않는 스킬에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수 없었어. 대부분 직업은 부모로부터 유전돼. 불운하게도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어 가족 직업을 물려받지 못했어.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더 위험한 모험가의 길을 선택했. 처음엔 인생 바꿀 꿈을 꿨지만 시작해보니 최악이었어. 거대 쥐의 앞니가 가장 값진 줄 알게 된 민우는 애써 빼내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실패했어. 민우가 로이드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는 도와주지 않았어. 그건 민우의 일이라고. 그가 바로 감정사라.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했지. 돌에 맞아도 노려보면 결국 개처럼 두들겨 맞았어. 조리는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줬으니 민우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어. 청년은 원한을 안고 일을 계속했어. 그는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음을 깨달았어.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쥐의 더러운 이빨을 파내며 두 놈은 재밌게 비꼬았어. 그 악의적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 감정사는 죽은 괴물의 시체를 수집하는 쓰레기 직업이야. 시체를 그대로 가져가려니 힘이 들 테니까 로이드가 민우처럼 쓸모없는 녀석을 데려온 거지. 가치 있는 것들을 모은 후 민우는 생계를 위해 계속 나아갔어. 이게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야. 쓰레기 취급받아도 그래도 해야 해. 더 깊이 들어가 3명은 운 좋게 강한 생물의 시체를 발견했어. 팔면 큰 돈이 될 테니까. 그래서 민우에게 감정해보라 했지만 그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어. 누가 여기 시체를 내버려뒀을까? 게다가 협회 정보로 이 괴물은 여기서 나올 리가 없어. 로이드는 신경 쓰지 않고 빨리 하라고 했어. 다행히 이 생물의 이빨은 쉽게 뽑혔어. 근처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지. 민우는 추워지기 시작했어. 지도상 이 길은 직선인데 왜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그 커플에게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들은 돈벌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 민우가 가고 싶으면 혼자 가. 하지만 가방은 두고 번 돈은 가져갈 테니까. 덫에 걸린 채 그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면 다시 팀에 들지 못할까봐. 그래서 개처럼 대우받아도 그들이 자신을 받아줬으니 참았어. 보물더미를 보며 민우는 모험가라면 왜 이런 재료를 내버려 두었을까? 누가 이걸 한 번에 쓰러뜨렸을까 궁금했어. 답은 곧 나왔어. 이 괴물들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 잡아먹은 거였어. 그 끔찍한 광경을 보니 모두가 떨었어. 한 마리조차 쓰러뜨리기 힘들 텐데. 30개 중 도망이 최선. 하지만 미끼는 필요해. 그 악당은 여자에게 마비 주문을 요구했어. 이해한 그녀는 즉시 시전해 민우를 괴물들의 새 타겟으로 만들었어. 떠나기 전에 그들은 민우에게 잘 버텨보라고 했어. 그 말에 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지. 즉시 물어뜯기 시작해 민우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덕분에 마비가 풀렸어. 민우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돌로 한 마리를 치고 재료를 버리며 시간을 벌었어. 불운하게도 길끝에 도착하니 그 두 악당이 출구를 막았어. 그는 옆 골목으로 가봤지만 그곳도 막다른 길이었어. 모든 게 그에게 쏟아지듯 나빴어. 운명의 현실과 마주함.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뒤로는 괴물들이, 앞으론 끝없는 심연이. 어느 길을 가도 죽음뿐이야. 절망에 민우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그는 무리를 먹히며 로그아웃하면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 떨어지면 산산조각 날 테고 어차피 다 똑같으니 가장 가벼운 선택을 하자. 적어도 자유낙하의 느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는 자신을 무가치한 감정사라 자책했어. 때때로 벗어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노력했지. 그런데 하늘은 눈먼 듯 불운을 계속 가져왔어. 모험가라 생각했지만 결국 로이드에게 무시당하며 노예처럼 굴복했어. 게다가 버려지기까지 했지. 심연으로 걸으며 민우는 직업 탓을 멈췄어. 출생은 선택 못하지만 사는 법은 선택할 수 있어. 민우는 모험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어. 이제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래서 민우는 몸을 던졌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결국 아무 성과도 없이 모르는 곳에서 죽게 되네? 정말 최악의 인생이야. 다음 생엔 이런 고통 없길 바라. 죽은 줄 알았는데 민우는 물에 떨어져 살아났어. 그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누군가를 깨웠어. 그녀는 슬프게 다가가 그의 운명을 공감하며 이마에 가볍게 키스해 상처를 치유했어. 잠시 후 청년은 깨어나 앞에 누군가를 보고 꿈인 줄 알았어. 완전히 회복되니 눈앞에 세 개 나무, 즉 세 개의 나무가 있었어.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완전히 회복됐어. 놀라움의 연속에 그는 무한히 감사했어. 주위 공간은 환상적이었어. 주위에 폭포가 흐르지. 감정으로 알게 된 건 세계나무의 회복 능력이 S급이라는 거야. 게다가 세계나무는 빛 없이도 잘 자라. 이 어두운 던전에서 자라는 이유야. 전설에 따르면 세계나무는 무한한 만화를 가졌어. 절대 고갈되지 않아. 민우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 사람들이 마력을 쓰는 건 공기 중 만화를 흡수해 변환하기 때문이야. 그 거대한 만화는 바로 이 나무 덕분이야. 하지만 몇 세기 전 유일한 나무가 시들어 사라졌어.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지. 그래도 공기에는 만화가 있어서 설명할 수 없었어. 많은 학자들이 다른 세계 나무가 있을 거라 가정했어. 단지 인간이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야. 그들은 모든 대륙에서 대규모 탐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이유는 당연해. 누가 세계나무가 던전 깊숙이 있을 줄 알았겠어? 그는 세계나무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했어.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할 거야. 나무에 손을 대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 민우는 상상일 거라 생각하고 탈출할 길을 찾았어. 이 지역은 매우 조용해. 괴물이 없을 가능성이 커. 감각에 의지해 나아갔어. 그 두 놈은 돌아오지 않을 테고 먹을 것도 없으니 도박을 걸어야 해. 아마도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떠나기 전 그는 세계나무에게 감사와 작별을 했어.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구한 그 소녀는 보이지 않았어. 그 앞은 지도에 없는 곳. 아마도 그가 처음 밟는 땅일 거야. 그래서 모든 건 행운에 맡겨야 해. 두려움 속에서도 청년은 앞으로 나아갔어. 돌을 들고 방어하려고. 한참 간이 괴물이 없자 기뻐했어. 기뻐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의 귀가 보이지 않는 속도로 베었어. 이어 손가락까지 극도의 고통을 안겨줬어. 감정을 사용해 알게 된 건 이건 에밀린데스 가디언 S급. 작은 악마처럼 먹이를 고문한 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민우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야. 원하면 언제든 베어버릴 수 있었어. 그렇게 사지가 뚫렸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최악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악마는 한 번의 일격에 쓰러졌어. 훨씬 더 무서운 생물에게. 민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곰의 발톱에 눈이 멀었고 몸이 산산조각 났어. 그는 먹잇감이 맛있어 보이니 입에 넣으려 했어. 다행히 그때 엘프 소녀가 동료를 데리고 구하러 왔어. 그녀는 강해 괴물의 머리를 간단히 날려버렸어. 도착해서 깨어나니 모든 상처가 치유됐어. 이번에는 구원자를 바로 앞에 봤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왔어.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그녀를 보며 그때 그 구원자가 말했어. 딸아, 그에게 차를 타. 이건 그들의 친절이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중히 하자. 이해하기도 전에 그 소녀의 엄마가 차를 그의 입에 부었어. 민우는 맛있는 맛을 느끼며 칭찬했어. 소녀를 부끄럽게 해서. 그녀는 개처럼 꼬리를 흔들었어. 정말 귀엽더라. 그 말에 그 엄마가 듣고 딸에게 나쁜 의도면 로그아웃 시킬 거라고 했어. 진정하고 민우가 구원자에 대해 물으니 그녀는 손을 더럽히는 걸 싫어하지만 유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괴물을 치웠다고. 그래서 민우야, 유리에게 2번이나 구해줬으니 감사해. 그 엄마는 민우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라 했어. 그는 그냥 평범히 감사했어. 유리는 그 말에 기뻐했어. 이름으로 친근하게 불려서. 그 엄마는 불만족해. 바로 발로 차고 밟았어. 마치 누더기처럼. 심지어 여자를 유혹하려 하네. 유리가 말려들었어. 뼈가 부서지면 안 돼. 민우는 그들이 엄마 딸처럼 부르는 걸 듣고 왜 그 작은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낳았을까 물었어. 실제로 그들의 관계는 피부치처럼. 그녀는 우르슬 세계나무의 수호자야. 민우는 이해하지 못해 더 자세히 설명받았어. 이 세상에는 9색의 나무가 있고 강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보호해. 때때로 외부의 악과 마주해야 해. 이게 수호자의 임무야. 그녀는 나무가 뿌리 내릴 때부터 함께했어. 그리고 민우가 생각한 대로 유리는 바로 세계나무야. 단순히 말해 민우의 작은 두뇌가 이해할 수 있게 그녀는 정령이야. 민우는 모든 걸 이해하고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봤어. 왜 그녀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알겠어. 유리는 칭찬에 부끄러워서 머리가 김이 났어. 그걸 본 그 작은 엄마가 다시 민우의 머리를 밟았어. 너는 왜 이렇게 뻔뻔해. 눈길만 주고 과장스럽게 굴지 마. 우르슬이 물었어. 눈을 뽑아줄까? 민우는 한쪽 눈이 이미 멀었다고 기억했어. 게다가 다른 증상도 있지. 그 작은 녀석이 설명했어. 몸의 상처는 세계나무에 물방울이 고칠 수 있어. 하지만 그 눈은 완전히 망가졌으니 재생되지 않아. 그래서 세계나무로 새 눈을 만들었어. 이건 정령의 눈이야. 당연히 이득이 될 거라고. 유리가 간청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민우가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했어. 민우는 놀라며 왜 그럴까 물었어.
유리는 부끄러워하며 민우가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게 처음이었어.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나무를 통해 느껴졌어.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니 도와준 거야. 우르스는 말했어. 누군가 여기 떨어지면 유리는 항상 구하지.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없었어. 오히려 가지를 꺾어 가버렸지. 하지만 민우는 달라. 세계 나무의 가치를 알면서도 훔치지 않았어. 민우는 또 감사하며 그녀를 인생의 은인이라 불렀어. 더 이상 서로 유혹하지 말라고 그 엄마가 그를 쫓아냈어. 유리는 반대했어. 밖은 너무 위험해. 민우는 이미 봤잖아. 그는 약해서 그 괴물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우르스는 신경 쓰지 않고 그의 생사는 상관없다고. 유리는 애원하며 그녀를 안았어. 수호자는 세계 나무에서 멀어질 수 없어. 그래서 민우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없어. 유리는 너무 비관적이라 울었어. 그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달래줬어. 방법이 있다고 걱정 마. 우르스는 인간을 싫어하지만 딸의 소중함 때문에 참아. 이제부터 그를 훈련시켜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할 거야. 유리는 기뻐서 엄마를 안고 감정을 표현했어. 민우는 그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해 놀랐어. 기쁨에 그는 뛰어안았어. 정말 기회주의자처럼. 우르스는 말했어. 자랑스러워해. 세계 최강 현자가 직접 가르칠 테니까. 물론 기준을 못 맞추면 죽을 때까지 고문할 테야. 민우는 결의에 차서 가르침을 청했고 함께 던전으로 들어갔어. 첫 번째 수업은 정령의 눈에서 나오는 힘을 통제하는 거야. 민우는 이론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우르스는 시간 없어. 실전으로 가자고. 민우는 걱정했어. 죽진 않으니까. 우르스는 앞을 가리키며 바보라 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 우르스는 앞을 가리키며 바보라? 스승은 화가 나서 발로 차서 너무 바보 같아서. 정령의 결정이 눈에 밝혔는데 어떻게 안 써? 민우는 새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그가 본 건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어. 눈을 뜨니 어두운 공간이 훨씬 선명해졌어. 훈련이 시작됐어. 우르스리 S급 그렘린을 불렀어. 그렘린처럼 약한 자와 장난치기 좋아하니 바로 죽이진 않을 거야. 민우는 아프지 않으려면 적의 움직임을 피해야 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령 감정 덕분에 가능해. 이 스킬과 정령의 눈이 결합하면 새로운 능력이 생겨. 민우가 시험해보니 괴물의 정보와 공격 방식을 읽을 수 있었어. 괴물 정보와? 대가는 귀가 잘린 거야. 스승이 다시 세계나무의 물로 회복했어. 유리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니 모든 걸 준비했어. 우르스는 악의적으로 말했어. 죽진 않으니까 즐겨봐. 막을 수 없어. 민우는 감정행동을 다시 활성화했어. 이번엔 왼쪽 다리를 노린 걸 알게 되니 처음으로 피해냈어. S급 괴물의 상처를. 진짜 기쁘더라. 민우는 정령의 눈으로 적의 모든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단 걸 깨달았어. 그걸 스승에게 자랑했지만 그렘린에게 또 배웠어. 너무 바보 같아서. 하지만 고통이 그를 더 결의에 차게 했어. 미래를 예측하는 걸 숨쉬듯 익히고 싶었어. 그래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주 후 민우는 미래 통찰을 완전히 익혔으니 우르스는 전투를 가르쳤어. 목표는 그렘린을 쓰러뜨리는 거야. 민우는 걱정했어. 지원 직업으로 공격하라니. 우르스는 이미 계획했어. 설명은 귀찮은. 이 세계 나무의 나무로 만든 검을 줬어. 한번 써봐. 유리의 가장 곱고 아름다운 가지야. 그녀는 아파도 민우를 위해 꺾었어. 망가뜨리면 확실히 죽일 테야. 민우는 이해하고 평생 소중히 하겠다고 했어. 적의 움직임을 알 테니 반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쉽지 않아. 평범한 속도로 그렘린을 건드릴 수 없어. 비밀은 정령의 눈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거야. 감정만이 아니니까. 민우가 활성화하니 주위 공간이 느려진 것처럼 보였어. 이건 눈을 완전히 다스린 결과야. 기회를 잡고 민우는 예상치 못한 일격을 날렸어. 그렘린을 땅에 박았어.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민우는 느려진 공간에서 실제 속도로 강력한 일격을 날렸단 걸 깨달았어. 처음으로 약한 자가 S급 괴물을 쓰러뜨렸어. 우르스는 즉시 그를 때렸어. 너무 빨리 기뻐해서. 다음 임무는 이 지역의 모든 그렘린을 청소하는 거야. 눈의 기능을 익혔으니 모든 게 쉬웠어. 다음 수업은 괴물의 능력을 감정의 자신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인간은 배우며 스킬을 키우니까 민우도 할 수 있어. 보통은 감정만 할 수 있지만 정령의 눈으로 적의 스킬을 빼앗을 수 있어. 하지만 어렵지. 민우의 몸이 고속 이동에 익숙하지 않아. 첫 스킬을 배우고 머리가 아팠어. 정보가 쏟아지듯. 우르스는 시험하니 정말 빨라졌어. 그럼에도 그렘린만 못하고 몸이 따라오지 않아 부서졌어. 이후 민우는 속도를 익히기 위해 계속 달려야 해. 뼈가 부서져도 회복하고 반복해. 그렇게 반복하면 상상 이상으로 강해질 테야. 며칠 후 민우는 전에 그 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승에게 가서 도전하겠다고 했어. 우르스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꾸짖었어. 그래서 현자의 감정을 전수할 거야. 민우는 기뻐했지만 우르스는 얼굴을 피했어. 딸에게 강요당한 듯. 스승의 무수한 스킬 중 하나는 민우가 배울 거야. 주문 해제. 마치 딸이 강요한 것처럼. 즉 민우는 생각만으로 주문을 쓸 수 있어. 보통 마법사처럼 읊지 않아도 스승의 스킬을 감정해 민우는 그걸 배웠어. 하지만 대가는 컸어. 몸이 터질 듯 아팠어. 그래도 정보를 분석했어. 다음 5일 후 민우는 자신의 마력이 적어 주문을 쓰다 기절한다고 깨달았어.
유리는 3개 나무의 물로 마력을 증가시켰어. 그걸 위해 민우는 한 개를 계속 밀어붙여야 해. 마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증가되지 않아. 한 달 훈련 후 이제 민우는 1000개의 화염구를 한 번에 쏠 수 있어. 진짜 대단해. 모든 지표가 그렘린과 스승 덕에 높아졌어. 충분하다 생각해 스승은 그를 전에 곰과 재대결하라고 했어. 도착하니 그는 전에 당한 걸 떠올리며 두려웠어. 하지만 스승이 격려했어. 이제 더 강해졌으니까. 배운 걸 다 써서 싸워봐. 결의에 차 민우는 그 큰 곰 앞에 섰어. 화염구를 연속으로 날렸어. 하지만 약했어. 그걸 보고 그는 초고속으로 접근했어. 하지만 너무 예측 가능했어. 미래 통찰 덕분에 미리 반격했어. 화염 외에. 화염 외에. 민우는 바람 중급 주문을 다스렸어. 하지만 그쪽에 강하지 않아서 피해는 적었어. 오랜 싸움으로 죽일 거라 생각해. 수천 개의 화염구를 날렸어. 곰은 불타서 쓰러졌어. 승리를 가져왔어. 민우는 자신이 너무 강해진 걸 느꼈어. 이제 무시당할 일 없어.